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얘기를 하는 그 조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고,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돈을 꼬는 국가는 신흥국이다. 즉 신흥국의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가 때문에 해당 신흥국이 더욱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하고 동일해야죠. 실제로 이제 있었던 얘기니까 2020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국내 경제 전문가들과 경제학자 다수는 달러 강세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 강세를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성도 있다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신흥국이 이제 경제가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실제로 2021년 3월부터 중국 경제가 불확실성이 증가했죠. 신흥국을 대표하는 국가가 중국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 일본을 제외하면 전부 다 신흥국이죠. 홍콩, 대만 정도를 제외할 수 있겠죠. 신흥국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신흥국 통화가 약세가 된 거죠. 또 금리가 올란 거고, 그리고 물가가 올란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흥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결국 신흥국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금리가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면서 해당 국가 통화 약세가 초래됐고, 그러자 해당 국가 주가도 하락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하고 하면서 달러 강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국내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을 돈값 상승으로 보죠. 그러니까 신흥국 금리 상승은 신흥국 돈값 상승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1년 이상 신흥국 통화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 원인을 이제 월스트리트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월스트리트 저널지 보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일단 2021년 3월경에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했죠. 그 당시 보도가 많았어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등 그런 보도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들은 2021년 3월경에도 원화 강세, 달러 약세를 주장하고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흥국 통화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약세로 반전됐죠. 왜냐하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죠. 신흥국들이, 특히 아시아 신흥국들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원화 약세 현상도 이어진 이유 중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즉 신흥국 통화가 약세가 되니까 신흥국이 수입 물가가 상승했죠. 또 신흥국 소비자 물가도 상승했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상승했고 대출 금리가 상승했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원래 3월부터 인상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지난해 6월부터 금리를 아마 인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도 한국이 더 빨랐고,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지난해 10월 이후부터는 미국이 빨랐지만 그 이전에는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그 신흥국이 오히려 물가가 많이 올랐죠. 중남미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신흥국들이니까 물가가 장기간 이제 공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나라고, 장기간 또 통화 가치도 낮아지고 있는, 또 낮아진 그런 국가들이 중남미에 많죠.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의 금리가 높은데
이것이 이제 통화 약세 요인이라는 거죠. 경제학 교과서 이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 얘기하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왔고, 그러니까 정반대 현상이 이어왔다라는 거죠.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통화가 강세인데, 실제 신흥국은 금리가 상승할수록 통화 약세 현상을 보여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달러 강세 요인이라는 거고, 또 신흥국과 유럽 경제가 밀집하고, 또 유럽 좋은 국가들 중에는 신흥국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도 이제 통화 가치가 하락해 온 원인 중 하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환율 전망에 실패했고, 또 기업들은 외환시장 대응에 실패한 거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좀 늦었지만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국내 경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또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나 또 경제학 교수 얘기를 듣고 주식시장이나 실물경제 활동에 참여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여러 차례 강조한 얘기인데, 이것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에 이제 보도를 했어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크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가격 하락 압력을 받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흥국 전반적인 얘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신흥국 수출 비중이 높거든요. 중국 수출 비중이 높고 아시아권 수출 비중이 높고, 일본에는 수출보다는 수입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선진국이죠. 일부 경제학자들은 일본이 망했다 하는데, 아직도 일본은 물가 수준이 낮고, 그 다음에 금리도 낮고, 그럼에도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알고 있는 거와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또 한국은 또 경제학자들 주장과 달리 원화 강세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화 약세 요인이 점점 사여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는 하락했고, 코스피 시장도 죽을 서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떠나기 시작한 지가 2022년 10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이 원화 강세를 주장하던 시기와 외국인이 떠나는 시기가 일치하는 거죠. 원화 강세인데 왜 들어와야지 떠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현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0년 10월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이 원화 강세, 달러 약세를 주장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떠난 거죠. 오히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설득력이 전혀 없는 지식 때문에 피해자가 수없이 양산됐고, 대부분의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희생되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이제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추가적인 환율 상승과 또 시장금리 상승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거고, 급기야 외화 부채 리스크까지 이제 화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하죠. 결국 이것이 잘못된 지식이 결국은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얘기하고 상통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흥국 통화 약세 현상이 지속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국의 금리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신흥국 금리 상승 요인이 통화 약세에 있고 또 신흥국 경제에 있다라는 거죠. 신흥국 경제가 나쁘니까 통화가 약세가 되었고, 또 신흥국 경제가 나쁘니까 돈 조달이 어렵죠. 왜냐하면 신흥국 기업들은 또 열악하니까 자금 조달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죠. 경제학 교과서 경제학자들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신흥국 경제위기 또는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외환위기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 지금 그 신흥국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한국 경제 위기를 초래 내지는 지금 뭐 초래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너무 늦었고 이미 한국 경제는 위기 상태로 빠졌고요. 그리고 원화 가치 약세 요인도 결국 신흥국 금리 상승, 신흥국 경제 불확실성에서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그 전혀 현실 감각이 없다라는 얘기도 되고 또 그들 때문에 실제 신흥국이 또 한국 경제가 지금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